박태건 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태건이고요. 이번에 고려인 만두라는 시집을 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만두 팔러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주도에 와서 제 만두가 입맛에 맞을 수 있지? 기대도 되고, 그리고 이 만두를 만들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 만두 가지고 만나는 게 좀 큰 목적이었는데, 36년 전에 만난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35년 전에 만난 우리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사진이 제 모교예요. 원광문학회라는 제가 동아리에 있었는데, 제 모교에 항상 그 수도코라는 호수 옆에 이렇게 시화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화전 준비하면서 가장 애쓰고 힘들고 막 그랬지만, 시화전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술 마시고, 근데 술값이 없어서 시화전 한 것을 술집에 맡기고 외상으로 맡기고, 지금도 못 찾아간 그 시화가 몇 개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이제 문학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문학만 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졸업할 때가 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취직할 데가 없고, 선배들이 술 많이 먹어라, 시 많이 쓰면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막상 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취직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좋은 그 예술가들이 취직을 하면 너무 바빠서 그 예술을 계속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취직 안 하고 뭘 할까 하다가 대학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그때 이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하고 사랑이 잘 안 됐어요. 그 여자가 그 수녀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취직도 안 되지, 처음 만난 여자하고 사랑도 잘 안 되지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히말라야를 한번 가보자. 히말라야 가서 저는 히말라야 좀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크레바스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죽으면 10,000년 동안 사람이 그대로 있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10,000년간 기다리려고 했죠. 그러다가 히말라야 그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하는데 제 앞에 독일 팀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비가 막 엄청나게 오는 데였는데 산장에 다 모였거든요. 그런데 뭔가 그 인도 그 사냥꾼들하고 이 독일 사람들하고 뭔가 언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말라야에서는 비가 오면은 막 빗방울이 막 이렇게 두껍게 와요. 엄청나게 크게 오는데 그 빗속을 그냥 사냥꾼들이 가더라고요.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언어는 잘 안 되지만 뭔가 뭐 트러블이 있었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다시 이제 그 트레킹을 하는데 갑자기 그 히말라야까지 인도 경찰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올라오냐 했더니 우리 뭐 빨리 내려가라고,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살인 사건이니까는 그 독일 사람들이 총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까지 분명 있었는데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마도 이 인도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그 사냥꾼들하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죽으려고 갔는데 누군가 죽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보다 더 빨리 막 히말라야를 내려왔어요. 히말라야 더 내려와서 메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메일에 전주 교육대학교에서 아마도 그 공채를 뽑는다고 하고, 제가 좋아했던 그 수녀님이 제가 이런 사연들을 다 올렸거든요. 내가 한바탕 죽을 뻔했다 했더니 처음으로 답장을 해준 거예요. 제가 한 300통 이상을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거든요. 자, 걱정이 된다. 언제 한국에 오냐? 라고 답장이 처음 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마침 뭐 취직할 자리도 있고,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어서 다시 왔죠. 그래가지고 인천 공항에 내려서 바로
그 여자가 있는 학교로 갔어요. 거기가 아주 산골짜기 학교인데 그 학교에 가서 그 여자를 만나자마자 제가 그냥 용기를 내서 포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하고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그 수녀원 그걸 파괴하고 그래서 제가 아주 크게 모시고 있어요. 사랑에 성공했을 때 이제 여유만만한. 여유만만한. 제가 20살 때 이제 문학을 발견했고 지금 이제 50대 중반인데 좀 35년간 문학만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 앞에 있는 친구도 계속 20대 때 시작했던 문학을 지금도 하고, 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조성희 가수도 20대 때 했던 노래를 지금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버린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엄청난 꿈을 꾸었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정말 대단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대단한 일들은 이만큼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언저리에 계속 머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언저리에 머물렀어도 계속 그걸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반가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고려만두라는, 왜 이름이 고려인 만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광주시 교육청에서 찾아가는 인문학 교실 이런 걸 하면서 중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어느 학교를 갔는데 얼굴색도 다르고 머리카락 색깔도 다른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어도 잘 안 되고. 근데 한국 학교에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쉬는 시간에 애들끼리 평상시 수업 시간에 말 안 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니까 러시아 말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안 하고. 그러니까 러시아 말이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물어봤더니 고려인 후세라고, 고려인 4세, 5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요.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본 통치하에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쌀을 수탈하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은 그 자영업자들의 이제 토지들을 이제는 그 사람이 몰수해서 대농장을 만들고, 왜냐면은 대농장을 만들어야지 그 생산량이 효율성이 좀 높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저 연해주 러시아 땅으로 많이 이주해서 갔거든요. 거기에서 간도라고 불리는 그런 곳에서 독립군도 지원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1937년도에 스탈린이 17만 명을 강제 이주시키는데, 뭐 연구자들은 뭐 25만 명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힘들게 그냥 겨울에 그냥 이주를 시키는 거고, 그래서 노약자들이 3만 명이 죽어요. 여기 블라디보스톡에서 쭉 빨간선까지는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알마티가 카자흐스탄 수도거든요. 알마티, 그리고 저기 우슈카르, 뭐 타슈켄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멀리 그 카스피해까지. 그래서 저 카자흐스탄 쪽으로는 19만 명, 이 10만 명, 뭐 5만 명 이런 식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여기가 황무지거든요. 여기에서 이제는 개간을 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면 백성들이 힘듭니다. 이게 1937년의 이야기예요. 여기가 고려인 5세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 어린 애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기의 강제 이주의 그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벼농사를 짓고 열차를 타고 막막하게 자기가 어디에서 살지도 모르면서 가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그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뭔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록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집에 그 이야기를 좀 기록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 시집의 목표는 시집을 가지고 전국을 여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이 바람 작업실에서 저의 그 요청을 받아 주셔서 저를 초청해 주셨고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시는 첫 시집이라는 시예요. 첫 시집. 세상에 시인은 많고 그보다 많은 것이 시집이지만 첫 시집을 내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쓰고 싶었다. 시집은 팔리지 않고 시집은 돌아왔다. 서점에서도 시집은 시시하다. 반송된 시집 앞에서 반성했다. 시인은 가난하다 해도 가난한 시인으로 유명해지고 싶진 않다. 내 시에 가랑비 냄새와 해바라기 꽃잎 한 줌, 풀려치 소리 한 대박과 애인의 혀 위에 얹을 첫눈 몇 송이였으면 했다. 어떤 날은 버스비 대신 시집을 내고 싶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과 좋아하는 시에 대해 얘기했으면 좋겠다. 입이 근질근질한 이 운전사가 가로수 아래 버스를 세우고 어제의 날씨와 내일 만날 사랑에 대해 얘기했으면 좋겠다. 내 시에서 맛이 나면 좋겠다. 시집으로 시금치를 사면 요즘 시가 맛있는 철이라며 애인은 좋아할 것이다. 큰 가방에 시집을 넣고 바다로 여행을 떠나야겠지. 시집 필요하신 분 하고 꽃 파는 아이처럼 소리쳐도 좋겠다. 꽃 심는 노인처럼 늙어도 좋겠다. 네. 자본주의라는 게 사실 시하고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자본주의하고 거꾸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이 시를 한마디로 자본주의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본주의하고 반대로 하겠다 내가. 그래서 이 시집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고 밥을 먹을 때 시집을 내고 대신 밥을 먹고, 이게 한마디로 화폐 대신에 버스를 타면은 시집을 대신 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아직은 시도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제가 시집을 주면은 밥을 사줘요. 그건 성공을 했고, 또 바다로 여행을 떠나야겠지 했잖아요. 근데 바다로 제가 여행을 떠나왔잖아요. 이것도 너무 행복한 거고, 또 여러 시집을 사주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고, 그걸 계속 아름다운 꿈을 간직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이번 시집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냥 다른 거 없고, 아름다움이라는 건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아름답기 쉽지 않거든요. 아름다움을 가꾸고 지키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소중한 게 아름다움인 거고, 이게 첫 시집이잖아요. 처음이라는 것도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첫 키스는 있지만 두 번째 키스는 없잖아요. 첫 번째니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처음을 기억하는 것, 처음의 마음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내가 살면서 이런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간직하자. 내가 좀 마음이 해이해지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 나 아름다움을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잊지 말자. 이런 생각에서 이 시를 썼고요. 마음이 무거워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어두워 막막하고
나지막한 한숨 소리 우두커니 앉아 시간은 5시 반 들어오는 햇살에 나조차 힘이 해져 긴 한숨 무얼까 난 또 흘러내리네 괜찮아 괜찮아 마음이 무거워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어두워 막막한 한숨 소리 우두커니 앉아 시간은 5시 반 들어오는 햇살에 나조차 힘이 해져 긴 한숨 무얼까 난 또 눈물이 흘러내리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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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때문에 사는데 그대를 떠나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서들 이제는 그대를 떠나라 한다 겨울숲 같은 우리 삶을 벌판에
언제나 새 순으로 돋는 그대를 이 세상 모든 길이 얼어붙어 있을 때 그 밑을 넘내게 오던 그대를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주던 그대를 눈물과 아픔도 쉽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던 그대를 희망을 겨울숲 같은 우리 삶의 벌판에 언제나 새 순으로 돋는 그대를 이 세상 모든 길이 얼어붙어 있을 때 그 밑을 넘내게 오던 그대를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주던 그대를 눈물과 아픔도 쉽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던 그대를 희망을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주던 그대를 눈물과 아픔도 쉽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던 그대를 희망이라는 건 미래의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고. 그리고 뭔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슬픔들이 희망을 놓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아까 제가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 했었는데, 아름다운 게 슬픈 것 같아요. 예컨대, 꽃하고 돌하고 두 개 있으면 어떤 게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나요? 돌을 정말 아름답게 조각해서 만드는 그런 조각상이 있고, 그냥 작은 들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전 아무리 작아도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꽃은 시들잖아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세 번째 연애 살아갈 만큼 살아갈 힘만큼 흔들리는 봄날이라고 제가 썼는데 사람이 흔들리는 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는 건 잘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잘해보려고 애쓰고 애쓴 만큼 흔들리는 거고 그게 살아있는 거죠. 그냥 변화가 없는 건 흔들리지 않는 대신에 굳어 있는 거고 그건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그냥 죽어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동생이 작년 봄 4월 1일 날 병원에 들어갔거든요. 아직도 병원에 있어요. 큰 수술을 몇 번을 했고 너무 힘들어 한번 치료받고 나면 너무 힘들어하고 뭐 구역질을 하고 뭐 이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 있으니까는 그거라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죠. 살아있는 그래도 이 모습이라도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고 다행스럽게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병원에 있으면 내년에는 좀 퇴원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파란 핏줄처럼 돋아오는 정맥의 봄날이라는 게 이게 그 너무 바늘을 너무 많이 꽂아가지고 바늘을 꽂을 데가 없는 거예요 몸에. 근데 그 파란 핏줄이 마치 그 채소의 그 채관처럼 나무에 힘을 주는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동생이 식물이 된 것 같았고 그래도 그걸 먹어야 그걸 주사를 해야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게 1년 전에 쓴 시고 그 시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건 아마도 슬프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슬픈 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슬픔을 공감하는 마음이 더 아름다운 것 같고. 봄. 겨울숲은 마량 고래처럼 물었다. 가장 거대했기에 가장 먼저 멸종된 침묵의 세계. 어떤 울음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벽을 생각하면 천장도 바닥이었다. 벽 틈에서는 누구나 벽이 되어 산다. 이제부터 바다를 생각하기로 한다. 울음이 모이는 엄마의 바다. 가장 낮은 곳에서 겨울을 견디는. 그대가 남기고 간 것 우체국
시집을 들고 이렇게 여행을 오셨다고 했는데 저는 엽서를 들고 제주에 왔습니다.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고려인 마을. 늙은 보일러는 자꾸 꺼지고 한방에 놔도 보일러도 춥다. 애벌레처럼 웅크린 밤이다. 할아바이는 두만강 철도를 놓다 철길을 타고 먼 곳으로 갔다. 꽁꽁 언 땅속으로 돌아갔다. 틈은 어디나 있어 심술궂은 바람이 숨어 있다. 발도 마음도 시린 밤이다. 고향에 와도 고향이 그리운 고려인 마을의 밤. 바람도 외로워 바람을 부른다. 보일러도 나도 서러운 한밤에 없는 사람의 말을 들은 적 있다. 늘도가에는 늘 비가 오고 비겐 아침엔 새가 와서 울어댄다. 나는 새의 말을 듣지 못하여 아침부터 울어대는 사정을 알지 못한다. 그의 말투를 생각하는 동안에 비는 내리고 빗물은 낮은 데로 흘러 늘도가에는 늘 비가 오고 땀에 절은 목덜미, 때에 절은 어깨도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미줄, 그네 타는 저녁의 거미줄, 시베리아 화물칸에도 거미줄. 꽃같이 들어온다. 날할게 굳게 나라고 흔들릴게. 브라보. 사실 죽으면 다 그냥 원소로 분해되는 거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돌아가시면 하늘의 별이 되었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 시를 쓰기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아버지가 결혼 준비하려고 할 때 그때 돌아가셨대요. 아버지 사이가 좋았나 봐요. 야, 내가 네 손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 미안해. 그걸 계속 병실에서 했대요. 그래서 내가 안 좋게 되더라도 너 결혼식 할 때는 나비라도 돼서 찾아갈게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정말 그 신부 옷에 나비가 날아온 거예요. 이거 신부가 그 나비를 보고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그 유언처럼 딸 찾아서 왔구나. 그냥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건 현상이 아닌 거죠. 진실인 거죠. 그런 것들이 시적 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진실을 가지고 살려고요. 사실은 너무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좀 비정한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어떻게 이렇지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사실들만 보면은. 근데 데이터들이 모여서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인포메이션이 모여서 난리지 지식이 되는 거고. 하지만 지식 위에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식이나 사실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술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진실을 외쳐하지 않을까, 간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조선희 가수 하실 말씀? 하실 말씀이요? 네. 하실 말씀은 없고 네. 어디 하실 노래로 마무리 질까요 그냥? 뭐 그러면은 뭐 더 좋고요. 네. 네. 그렇게 할까요? 네.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셋, 넷. 오늘 저녁에 만날까요? 이렇게 느리면 안 돼요. 느린 대로 가야지. 네. 오늘 저녁에 만날까요? 아반티 술 한잔 나누면서 이렇게. 되게 좋아요. 네. 너무 막 다 들어오면 안 돼요. 제가 물어볼 때 하는 거예요. 물어볼 때. 자, 가겠습니다.
원, 둘, 셋, 넷.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한 번 더.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오늘 저녁에 만날까요? 밥 한 끼 술 한잔 나누면서 고달픈 인생을 위로해요. 우리 오늘 저녁 만날까요? 오늘 저녁에 만날까요? 밥 한 끼 술 한잔 나누면서 고달픈 인생을 위로해요. 우리 오늘 저녁 만날까요? 뭐가 뭔지 모를 불안과 두려움들 벗어나려 해도 나를 더 짓눌러 저무는 하루를 보며 인생의 씁쓸함이 마음을 흔들고 지치게 할 때 오늘도 외롭게 혼자 세상을 버티며 힘겨워 눈물이 날 때 오늘 저녁에 만날까요? 고달픈 인생을 위로해요.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뭐가 뭔지 모를 불안과 두려움들 벗어나려 해도 나를 더 짓눌러 저무는 하루를 보며 인생의 씁쓸함이 마음을 흔들고 지치게 할 때 오늘도 외롭게 혼자 세상을 버티며 힘겨워 눈물이 날 때 오늘 저녁에 만날까요? 고달픈 인생을